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 관광행정을 강의하게 된 강흥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의료관광의 이해를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이어서 업무관리에 대한 이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관광에 대한 용어 정의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한국의 의료관광이 시작된 지는 처음 논의된 건 한 2005년 정도서부터 서서히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9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의료관광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의료와 관광이 결합되어 있는 새로운 시장이라는 게 이 의료관광에 관심을 갖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는데요. 자, 의료 관광이 어떤 걸까요? 저희가 현장에서 바라본 의료 관광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의료와 관광의 영역이 아주 적절히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산업군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어떤 큰 형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 관광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료와 관광의 용어의 결합에 의해서 마치 용어로만 보면 의료와 치료와 그리고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쇼핑하는 이런 일반적 관광 개념을 결합해서 생각하시면 의료 관광은 조금 더 어려워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부해 가면서 의료 관광의 실제 의료 관광의 사례를 통해서 의료 관광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료 관광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의료 관광을 적용하자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은 이 용어 정의에서부터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 의료 관광, 메디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 아주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죠. 다음이 의료 여행, 메디컬 트래블, 세 번째 헬스 투어리즘, 그리고 글로벌 의료 서비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용어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의료 관광, 의료 여행, 건강 관광, 글로벌 의료 서비스. 요 세 가지와 한 가지가 조금 좀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에는 의료와 관광이 다 결합이 되어 있고요. 역시 의료와 여행이라서 관광 개념이 좀 들어 있고요. 다음이 헬스 투어리즘, 건강 관광. 어떻게 보면 건강은 의료를 포함한 좀 포괄적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생뚱맞게 글로벌 의료 서비스라는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나온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렇게 많은 용어가 있다 보니까 이 용어를 정의하고 또 이 용어를 활용함에 있어서 각 기관마다 많은 혼란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는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결정을 한 것이 바로 메디컬 투어리즘,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료 관광으로 명칭을 통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메디컬 서비스, 글로벌 의료 서비스의 용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보건 관련 기관, 관광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어떤 보건 관련 기관에서 이 용어를 좀 쓰고 싶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어 정의는 한국 용어 정의는 의료 관광, 메디컬 투어리즘으로 쓰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의 의료관광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논의된 것은 2005년서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정부 기관과 그리고 우리 민간 의료기관이 첫 회의를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의료관광이었어요. 자, 저도 의료관광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 의료계통에서 10년 동안 일해봤지만 의료관광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자, 우리도 의료관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관광이 뭡니까? 용어로 그대로 표현해 보니까 의료와 관광의 결합이에요. 근데 얼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희 병원에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왔는데 관광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치료 목적으로 오신 환자분이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저희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수술을 완치하고 나서 무료하고 또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왔으니까 한국의 다양한 관광 상품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관광을 다니는 상품이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프신 분이 목적 자체가 치료 목적으로 오신 분이 치료 목적이 끝났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지 뭐하러 관광을 할 것인가, 또는 관광을 할 수 있는 몸 컨디션이 가능할 것인가,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차체 뒤에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2005년서부터 논의가 쭉 되어 왔는데, 문제는 저희가 시작을 한 건 2007년서부터 이미 몇몇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정부기관과 중심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민간협의체는 정부가 개입된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민관협의체죠. 의료기관과 그리고 정부기관이 함께 협의회를 만들어서 의료관광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당시 의료법에서는 환자 유치 알선 행위가 금지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이 여러 가지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의 그 병의원과 관련된 이 규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환자를 제가 유치 알선, 즉 환자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A병원이라는 곳으로 제가 잘 안내해 드렸어요. 이 병원에는 척추 수술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A병원으로 가십시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병원이 암 수술을 잘해, 어떤 병원은 척추 수술을 잘해, 어떤 병원은 뭐 무릎을 잘해, 어떤 병원은 어떤 한의원에서는 어떤 걸 잘해, 아마 이런 소개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불법적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개해서 그 병원으로 갔을 때 그 병원으로부터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수수료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어떤 형태의 물품들을 받았다면, 대가성을 받았다면, 이것은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하는, 즉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저촉되는 겁니다. 이것이 국내 환자가 됐든 해외 환자가 됐든 현행 법으로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저희로서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2009년까지.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당시 모든 한국에서 해외 환자와 관련된 행위는 엄밀히 따지자면 불법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형태, 세계적인 이 흐름이 의료관광이 상당히 중요한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정부와 민간의 묵인하에, 정부기관의 묵인하에 이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는 2009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2009년 5월 1일부터 의료법이 개정이 됐고요.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환자,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련된 유인 알선 행위만 풀렸을 뿐이지, 아직까지도 국내 환자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와 같은 특수계층에 대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의료법으로는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일 의료법이 개정이 돼서 의료관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와에 한해서 이것을 적용을 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 환자는 안 됩니다.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에 거주하는 행태가 많이 있겠죠. 뭐 미군도 있을 수 있고요, 미군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저희 나라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외국인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1차적으로 좀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유치한 외국인 환자, 국적이 한국이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유치 행위가 허용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09년 이제 5월 1일부터 민간과 함께 본격적으로
자, 이제 날개를 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법의 이 테두리 안에서 해왔다면 이때는 정식적으로 저희가 법으로부터 이런 허용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의료관광을 활발히 펼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료관광과 관련된 이 정부기관은 어디가 있는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아무래도 보건복지부가 우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되면 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이 관련 정부기관으로 되어 있고, 다음 관광 분야가 되겠죠. 문화관광체육부, 그 다음에 산하기관인 한국관광공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같은 형태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또 역시 같은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기관과 정부기관 산하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 양면적 문제는 좀 있겠지만 같은 맥락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법무부가 있습니다. 그럼 법무부는 어떤 도움을 받느냐? 바로 비자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됩니다. 비자. 초창기의 의료 관광의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비자였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아무래도 저희 나라에 치료를 받으러 오시고자 하는 의료 관광객들은 뭐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저희 그 자국에서 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한국의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 해당 국가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일본이나 미국은 노비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기타 지금 한국의 가장 많은 해외 환자군을 이루고 있는 러시아나 또는 중국 이런 국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비자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금도 비자 문제는 가장 의료 관광에 있어서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법무부가 개입이 되어 있고요.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다음에 지식경제부라는 것은 큰 계획을 세우는 부서죠. 자, 이곳에서도 막대한 정부 지원금으로 여러 가지 의료와 관광과 관련된 산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국내에 5+2 전국 광역권 선도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5는 뭐냐면 뭐 전라도, 경상도,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이런 도가 5개 도의 핵심 사업가, 그 다음에 5+2 이게 그러니까 제주도와 그리고 제주도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5+2 큰 선도 산업군에 강원도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5+2 전국 광역권 선도 산업에서 강원도가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서 의료관광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국무총리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국무총리실이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기도 한데요. 국무총리실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모든 정부 기관들은 서로 유기적인 협력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그 관련 기관들마다 이 여러 가지의 그 업무 자체가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충되기도 하고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이 정부 기관의 상당한 이런 그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정부 기관의 협력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좀 어떤 그런 기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나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뒤에 또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의료관광의 개념, 그 다음에 한국의 의료관광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 그 다음에 법무부,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등이 개입되어 있고요. 기타 국토해양부도 일부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내륙 간 협력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의료 관광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좀 특징적인 것만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업무 조정을 좀 합니다. 당신들은 그럼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이쪽 부서에서는 어떤 걸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 결정을 좀 해줬는데요. 쉽게 보시면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은 현재 문제가 돼 있는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을 조금 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 법률적 문제라든지 의료기관이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 상품을 개발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체육부,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은 홍보 마케팅의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또 이런 노하우들을 결합해서 문화관광체육부 한국관광공사는 홍보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관 여기는 좀 없지만 코트라라고 있을 겁니다. 코트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물론 서포트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의료 관광에 있어서 많은 또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홍보 마케팅 업무, 그 다음에 국내 인프라 개선, 법안 개정 등 부처별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홍보 마케팅은 어느 부처에서 주로 담당을 한다? 네, 문화체육부, 그 다음에 관광공사, 그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인프라 개선, 여러 가지 법안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들은 어디에서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관광 산업을 하려면 물론 다른 과목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행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등록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관광 유치기관 등록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도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에이전트도 국내 에이전트도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해외 환자 유치기관 등록 신고를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곳에 대행하는 업무를 바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의료관광의 정의, 해외에서 본 의료관광의 정의, 그리고 국내에서 본 의료관광의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런 연구와 그리고 실예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료관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저희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의료관광 정의가 사실 이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대표적으로 어떤 좀 의료관광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이 했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의 정의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로 봤을 때 1973년 세계의료관광협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 국가에 있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건강시설을 제공하는 관광,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전통 온천 또는 뭐 전통 스파, 뭐 이런 곳들, 자연자원을 이용한 건강시설을 제공하는 관광을 시작으로 해서 특별한 흥미가 있는 관광 중 주요 동기, 잘 보십시오. 주요 동기가 건강과 관련 있는 관광이라고 규명을 했습니다. 자, 건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와 그 다음에 메디칼 이렇게 나누고 또는 건강과 의료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건강이라는 것은 아주 광의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보겠고요. 의료는 조금 좀 축소된 개념이라고 봤을 때 이 건강은 의료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6년 로알이라는 사람은 의료관광이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개선시킬 목적,
자, 나의 건강 상태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집을 떠나는 레저 활동이라고 규명을 했습니다. 자, 이 용어도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좀 이 내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건강 상태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집을 떠나는 여러 가지 레저 활동이다.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해외에서는 이렇게 규명을 했고요. 자, 국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한국관광공사와 대표적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의료관광이란 의료 서비스와 휴양, 컨텐츠, 레저, 문화 활동 등 관광 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 형태.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06년도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의료관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의료관광은 보건 분야에서 관광 자원을 활용한 부분을 발굴, 개발하고 관광 상품화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우수한 보건 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보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제외 한국인을 포함하여, 잘 보십시오. 제외 한국인을 포함하여 외국인에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을 꾀해야 함이라고 상당히 복잡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 각 부처마다 어떤 그 부처에 녹아져 있는 정서 문화가 그대로 녹아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이 국가 자격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문 활동이나 심의 또는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만약에 이거를 출제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낼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 간의 의견과 부처 간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판이하게 조금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또 다른지 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공사 아무래도 한국 관광발전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의료 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다소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의료 쪽에 대해서는 크게 어떻게 개입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느 쪽으로 강조를 시켰냐면 바로 휴양, 콘텐츠, 레저, 문화, 관광 이런 활동들을 크게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 의료관광이기 때문에 건강, 치료 개념을 앞에다 넣습니다. 의료관광이란 의료 서비스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의료 서비스와 뒤에가 더 넓어지죠. 의료 서비스는 들어가는데 관광, 레저,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의료관광이다라고 규명을 했고요. 보건산업진흥원, 즉 보건복지부 입장이 좀 틀립니다. 잘 보십시오. 의료관광은 보건 분야에서 의료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관광 자원이 가능한 부분만 발굴하고 또 개발하고 관광 상품화하고 또 제품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런데 우수한 보건 서비스 강조하죠. 의료 서비스, 의료 활동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수한 보건 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되었다. 자, 제외 한국인을 포함하여 제외 한국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네. 뭐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친인척들 미국에서 미국 국적을 갖고 사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순수 외국인도 있겠지만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우리 제외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까지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관광공사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이 정의한 내용이 좀 다르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집중을 했는지 그 문맥이나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위에서 정의한 것들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발견될까요? 자, 건강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죠? 치료를 포함하고 의료를 포함한 건강이라는 것들을 어쨌든 왜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또 하나, 이동을 한다. 집을 떠난다. 문화와 문화 간의 이동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자, 관광,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풍경, 풍수, 풍물, 문물 등을 구경한다.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것들을 다 모두 합쳤다라는 결합. 이게 위에서 본 여러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건강이 포함되어 있고요. 의료, 치료를 포함한 의료가 포함이 되었고, 의료 관광에서. 그 다음에 이동, 움직였고요. 다음에 관광적 문화 요소, 풍경, 풍수, 풍물들을 구경한다 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결합했다. 이게 앞에서 말한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상에 따라서 이 목적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의료 관광을 하는 여러 대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객이 있겠죠. 고객. 가장 중요한 고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아무래도 의료 관광이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 됐든 건강 목적이 됐든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병원이라는 곳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또 유치 알선해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라는 개체가 또 하나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광업이 아무래도 또 되어 있겠죠. 병원에서 관광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관광업이라는 또 하나의 개체가 생겼을 거고, 기타 여러 가지 파생되는 산업군들이 이렇게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럼 각각 해당되는 개체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여러분이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 해외로 나갈 것인가를 좀 한번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 하나도 외국 나갈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왜 올까? 이게 풀리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왜 의료 관광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 해외 환자가 왜 오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우리는 해외에 나갈 마음이나 해외에 나갈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대중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왜 올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한국의 많은 분들은 해외에 나가서 치료 목적으로, 진료 목적과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 가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중적이진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왜 해외로 저희가 치료로 나가게 될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금전적인 요소가 크겠죠. 자, 아무래도 내가 여기에서 받는 것보다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상당히 저렴하다면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요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한국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왜 태국에 가서 진료 볼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일본에 가서 수술 받을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미국 가서 수술 받지 않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돈, 비용. 한국에서 진료 받으면 싸니까. 해외에서 나가고 가서 진료를 보면 비쌀 거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해외에 나가서 진료 보면 비싸다고 얘기했나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선입감이 사실인 거로 받아들인 거죠. 일본은 우리보다 비쌀 거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쌀 거야. 태국, 싱가포르 그런 데는 뭐 우리보다도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내가 집을 떠나면 아니 한국 의료기관보다 훨씬 비쌀 거야 라는 잘못된 정보가 여러분이 해외를 가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본인들이 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왜 태국 가서 치료를 받을까요? 그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일본이 의료기술도 세계적이고 가격도 일본 보험이 전 국민 보험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내는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니까 해외에 나가서 비싼데 왜 해외로 나갑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 분들이 또는 많은 외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진료를 볼 것이냐? 그것은요 적극적 의지입니다. 본인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죠. 또 하나는 나의 생애 애착심이라는 거. 자, 우리나라에 아마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소위 상위 1% 이상에 계시는
한국에서 가장 상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해외 나가서 수술을 받고 진료 받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한국의 의료기술도 좋은데 왜 해외로 나갈까? 아, 저 사람들은 돈이 많은가 보다. 돈이 많으니까 나가는 거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물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전적 요소 반드시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수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자기 생에 대한 애착, 그러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우리 문화, 우리의 기본적 문화, 한국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진료를 보거나 치료를 보거나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수술 받는다고 한번 주변에 알려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잘 됐다. 너무 좋겠다. 나도 일본 가서 수술 받고 싶은데. 이러신 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한국도 좋은데, 한국이 싸고 훨씬 의료기술도 좋은데 왜 일본까지 가서 치료를 받니? 너 돈이 많니? 또 네가 그렇게 여유로워? 네가 그렇게 사치할 수 있어? 주변에서 아마 질시하거나 뭐라 그럴 거예요. 이런 게 문화적 요소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문화적 요소, 가격, 주변 환경, 의료 환경 여러 가지가 의료 관광을 목적지로 저희가 떠나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 등이 있는데 이런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의료 수준. 자,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선진국에서 특화된 진료 서비스, 수술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의료 수준 때문에 가시겠죠. 자, 고객은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또 훨씬 의료 수준이 좋은 곳으로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미 갔으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그죠? 좀 더 친절한 곳에서, 그리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내가 치료를 받고 싶다. 여러분, 치료 기술이 아무리 발전되어 있다고 볼까요? 그러면 뭐 10명씩 있는 룸에 가서 서비스도 대접 못 받고 차별적 대우를 받고 환자처럼 고객을 대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목적 자체가 내 생명만 구해달라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런 거 원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현대의 의료 관광은요, 금전적, 금액적인 문제, 그리고 의료 수준의 문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각종 환경적 요소입니다. 서비스.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내가 가서 기다리지 않을 것인가? 내가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음식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만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개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은요, 금전적 요소, 의료 수준의 요소, 각종 환경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목적을 갖고 해외로 가게 됩니다. 다음, 병원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왜 병원은 이 어려운 의료 관광을 할까요? 그것도 해외 환자. 여러분 아마 국내에 유명한 병원들 가보시면은요, 한국 환자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의료 관광을 하려고 할까요? 자, 이게 집중화가 있다는 게 문제죠. 자, 의료기관 매년 많은 의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대학에서 나오고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포화가 되고 시작을 합니다. 의료기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료기관 간에 상당한 경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치열할 정도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도산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병원 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병원에서는 그럼 이런 어려운 거, 리스크도 크죠. 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 많이 해야 되겠죠. 외국 환자가 오니까 팜플렛도 한국어 아닌 다른 말로 만들어야 되겠죠. 안내도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해야 되겠죠. 각종 서식들도 다 외국어로 번역해야 되겠죠. 외국인 환자 하나를 받기 위해서 변화돼야 될 게 68종이 변화가 돼야 되고요. 사람은 한 국가를 이 타켓 국가로서 증액시키는데 최소 인원이 3명 이상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자, 병원에서 아직 미래 불투명한 산업에 이렇게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은 국내의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한국의 특정 병원을 제외한 많은 병원들이 이미 환자가 많이 없고요.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그래서 의료 관광을 하고 있고, 이 병원의 목적 자체는 바로 경영 개선의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경쟁력 강화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난 뭐 6.25 전쟁 이후서부터 의료기관들이 생겨나고 그랬지만 경쟁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모든 국민이 똑같은 진료비와 그리고 우리 그런 어떤 보건 정책에 의해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병원만 열면 환자들이 몰려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외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 구조가 전혀 있지 않죠. 지금 가장 낙후되어 있는 곳이 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홍보라는 걸 해보지 않았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어요. 왜요? 병원이라는 곳에 오시는 분을 고객이라고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병원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니, 환자를 어떻게 고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환자는 환자야. 고객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은 아직도 저희가 다른 어떤 산업군보다도 상당히 경쟁력이 약화가 되어 있다. 글로벌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병원이 목적은 경영 개선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JCI와 같은 세계적 인증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게 인증을 받은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의료 관광을 통해서 저희가 병원들의 경영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거는 무시 못할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에이전트는 환자를 소개해주는 에이전트의 목적은 뭘까요? 수익 창출이죠. 에이전트의 목적은 수익 창출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환자를 유치함에 통해서 다른 상품과 틀리게 이것은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보람도 느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생명을 살렸다라는 그런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익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업 등에서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기존 관광산업 형태의 변화가 있겠죠. 기존의 관광산업이 어떻습니까? 열악하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많은 수의 이 여행 관광 관련 이 회사들은 관광객 하나를 유치할 때 이미 적자를 보고 유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쇼핑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적자를 메우는 일반적 관광 형태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고수익 구조가 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의료 관광이 아마 거기에는 가장 큰 부합되는 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고가의 또 이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만족도도 줄 수 있어서 상품으로서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업은 새롭게 상품을 기존의 관광업 상태에서의 변화된 새로운 산업군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기타 로밍 서비스, 핸드폰 로밍 서비스, 환전 서비스, 쇼핑, 건강 관련 제품 어떤 게 있을까요? 비타민C, 오메가3, 기타 여러 가지의 건강 보조 제품들, 기타 화장품들, 다양한 수익을 구조할 수 있고요. 또 이 의료와 관광 이외에 먹거리 사업, 쇼핑 사업, 그리고 이런 운행 사업들이 덩달아 사업군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의료 관광을 하는 목적은 뭐냐? 고객, 병원, 에이전트, 관련 산업 모두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바로 고객, 병원, 에이전트, 관련 산업 모두가 만족하지 않으면 의료관광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격을 싸게 해서 아주 고객은 만족했습니다. 근데 병원으로 봐서는 너무 가격을 싸게 해줬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서 너무 싸게 해줬더니 병원으로 봐서는 경영 수지에 대한 어떤 경영에 대한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안 하겠죠. 사업이 점점 낙후가 되겠죠. 우리 전원 경영에 도움이 안 되는데 병원에서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할 이유가 없고 더 좋은 의료 장비를 구입할 이유가 없겠죠. 다음, 고객은 너무 비싸서 만족을 못했습니다. 근데 병원으로서는 너무 만족을 한 거죠. 한국 환자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만족 못했습니다.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모셔서 오는, 계속해서 파생되는 고객들이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없겠죠. 고객이 만족 못하면 이 나머지 사업은 다 망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러면 에이전트는 목적 자체가 경영적 어떤 그런 수익 창출이 목적인 에이전트가 돈을 벌 수 없었다. 이 사업을 할까요? 원활하게 에이전트 또 자기가 팜플렛 만들고 상품 개발하고 발로 뛰어서 환자 유치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자, 안 되겠죠. 뭐 관련 산업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여기 이 세 당사자보다는 조금 덜 하겠지만 어쨌든 관련 사업도 관광 사업이 됐든 호텔 사업이 됐든 쇼핑 사업에서 돈이 되지 않는다. 경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이쪽 사업에 지원이 되지는 않겠죠. 따라서 결론은 뭐냐? 모든 이 다 일 개체들은 만족을 해야 된다. 이것의 가장 큰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병원, 에이전트, 관련 사람 모두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만족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걸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가장 중요한 고객과 에이전트, 의료기관, 관련 산업이 함께 다 공동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겠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의료관광의 코디네이터 교육을 하고 있지만 코디네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코디네이터가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직종별로 분류를 해보자면 상당히 많은 직종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환자를 유치하는 유치 행위, 견적을 뽑는 행위, 상품을 개발하는 행위, 환자를 직접 안내해주는 행위, 번역, 통번역을 해주는 업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세분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점점 전문화, 세분화가 됨으로써 일자리들이 창출될 거고, 병원으로 봐서 그렇고요. 기타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은 이미 이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새로운 산업이 탄생할 겁니다. 계속해서 탄생을 할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공항에서 로밍 서비스라는 걸 받았어요. 핸드폰 임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산업이 발달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온 스마트폰에 유심칩만 갈아 끼우면 될 수 있는 새로운 유심칩 서비스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서 가격은 낮아지고 고객은 만족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1260원, 1분당 1260원에 통화를 했다면 유심칩 서비스를 통해서 260원, 약 6분의 1 가격이면 전화할 수 있다. 자, 고객은 만족하겠죠. 자, 이런 고객 만족으로 새로운 산업이 탄생을 한다는 거죠. 새로운 수익군들이 창출한다. 또 의료 산업의 경쟁력이 생긴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처음으로 해외와 관련 없이 국내에서만 살던 우리 의료기관들이 드디어 해외 의료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슬관절 수술은 싱가포르이 얼마고 태국이 얼마라는 거 예전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알 필요가 없었거든요. 한국 환자들을 위해서 싱가포르이 얼마인지 태국이 얼마인지 미국이 얼마인지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그 슬관절 수술에 어떤 서비스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경쟁 국가에서 가격은 얼마를 하고 있고 슬관절 수술을 어떻게 하고 있고 서비스는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는 걸 만들어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한국의 장점인 IT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개척해 놨습니다. 해외에서 봐서 상당히 놀라워하는 겁니다. 해외에서 저희가 이렇게 갖고 있는 기술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축해 놓은 병원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것들이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병원에서도 몇 차례 그 수술,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 관련된 수출을 저희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의료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됐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국가 성장 동력 산업이 됩니다. 자, 이거 따로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 없고요. 모두 이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한류 열풍에 의해서 이런 의료관광 산업이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성장 동력 산업이라 성장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말하는 현장에서 즉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결론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객, 병원, 에이전트, 관련 산업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수단과 대상과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내가 수술 받으러 오거나 내가 치료 받으러 오는 목적이 아니라 치료는 물론 미용, 휴식, 레저, 심리적, 정신적 모든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및 치료,
회복 등과 관련된 행위가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현상, 의료 관광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